네, 찬미예수님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크루 17이다의 단원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요즘 청년분들이 많이들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결혼 꼭 해야 되나?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지혜를 청해보고자 두봉 레나도 주교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봉 주교님께 오늘의 그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교님. 반갑습니다. 주교님, 네. 지난번에 5월에 저희 인터뷰 하시고 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봉주교라고 부릅니다. 살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문화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두봉 주교님께서 살고 계시는 네. 주교님의 댁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 집이요. 일단 오늘 저희 이렇게 또 맞아주셔서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주교님 요 앞에 보면 사실 지금 그 카메라에는 안 담기지만 저 뒤편에 이렇게 텃밭도 있어요. 그리고 주교님 이렇게 텃밭도 가꾸시면서 참 자연과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씩 주미삼아 네. 조금씩 농사를 지읍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는 할 것이 잘 없어요. 네. 그런데 1년 동안 내내 네. 조금씩 농사를 지어요. 농민들하고 통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연 가깝게 하고 싶어 하는, 글쎄 저도 이렇게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봐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전 그 농사 짓는 것을 아주 무척 좋아해요. 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주교님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사시는데 지난 5월에 저희 뵙고 나서 한 반년 좀 넘게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교님 또 잘 지내셨는지 근황이 또 궁금했어요. 아예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뭐 찾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네. 뭐 잘 있죠. 뭐 여기 뭐 서 있습니다만은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요 늘. 그냥 기쁘게 살아요. 예. 언제나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주교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네, 저희 지난번 그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또 선물을 많이 주고 싶고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성구를 선물해 주셨어요, 청년들에게. 네, 그렇죠. 예. 그걸 선물해 주셨던 이유를 한번 좀 다시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네. 그런데 우리도 세상살이를 살면서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말리는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무조건 이렇게 남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도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살면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네. 그런 말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이 영상, 이 인터뷰의 주제가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주교님, 네. 저희 결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주교님께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그래서 뭐 결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출산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젊은 사람들마저도 한국을 찾아온 사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네. 한국이 좋다고. 그런데 요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많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참 어떻습니까? 준호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그 비율이 줄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당도 보면 예전엔 청년회가 막 정말 몇백 명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한 몇십 명만 있어도 되게 많은 성당이 되고 뭐 이렇게 청년들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세계 평균이 네. 100명이면은 네. 뭐 1살에서부터 15살까지는 4분의 1.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이 젊은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 중에 1살에서부터 15살까지 몇 명 되느냐 하면은 네. 12명. 아, 많아야 13명. 그러니까 8분의 1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세계는 25명인데 우리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남들이 볼 적에는 한국은 젊은 사람이 없는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없으면 네. 그 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아, 우리 행복지수, 네네. 행복지수를 볼 것 같으면은 네. 그전에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높았는데 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잘 없고 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네. 세상에 참 그것도 이제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에요. 네. 하루에 몇 명 정도 자살합니까? 짐작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잘 모르겠네요. 10명? 그 정도 아닐까요? 한 10명 정도 아닐까요? 그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매일 네. 38명. 38명이요? 네. 예. 매일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자살이 가장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볼 적에는 이게 뭐 젊은 사람 없고 네. 자살하는 사람 많고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네. 참 이상합니다. 네. 뭐 선진국이 37 국가를 말하는 건데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35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바닥이에요. 37개 나라 중에 35번째라고요? 네. 와, 그러면 많이 낮은 거예요? 37 중에 35라고 그러면은 네. 그냥 맨 밑바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예.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그러는 건가? 뭐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경제는 오히려 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쵸. 얼마 전에 한번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인구로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인구가 약 5천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2천만 넘는 나라가 많은가? 네.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았습니다. 네. 보니까 27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인구가 많아요. 아, 네네.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10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은데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할 만한 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아유 이게 뭐 애들이 없고 자살한 사람 많은 바람에 뚝 떨어졌어요 인기가. 그래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네네. 오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지 않는가? 네네. 계속 그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한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어서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디, 제가 뭐 거의 7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네. 한국의 수준이 굉장히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전력이 있어요. 네. 힘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아, 다만 네. 그냥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는 대로 우리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극복한다. 그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자살만 다는 거라든지 애들이 없다는 거라든지 네. 그건 가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네. 뭐 한국에 거의 70년 됐다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네네. 이제 70년 동안 가장 이렇게 자꾸 나빠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가 요번에 극복해야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희가 그 네.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교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요즘 청년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뭐 취직도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또 청년들이 당장 그 직면한 가정에 대한 문제는 결혼도 힘들다. 또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낳는 것도 조금 망설여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행복 지수가 낮아진 이유는 우리 주교님께서는 또 가정에 그 핵심 원인이 있다고 네. 보고 우리 그 가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저력으로 다시 한번 희망차게 일어나 보자라는 이제 말씀을 오늘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아, 이겨보자. 예. 그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희망의 아이콘인 두봉 네. 주교님과 함께 우리 가정 문제,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아까 전에 결혼과 출산이라는 그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그럼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인터뷰의 제목이랑 똑같아요. 결혼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사는 분들 보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결혼 꼭 해야 할까요, 주교님? 우선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결혼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네.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쵸. 네. 결혼을 안 했는데 독신자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복과는 결혼은 꼭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무조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그 의사, 네. 그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의사 자격증을 이제 땄어요. 네. 그럼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살짝 그냥 결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결혼 이야기를 했더니 뭐 생각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유 내가 이사가 아니냐고. 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이 이제 이사 되고 싶었던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 삶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참 남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을 아주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 안 하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을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고 뭐 스님도 그렇고 네 뭐 여러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권장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이사처럼 자기가 만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은 남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뭐 나이가 들었어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해보라고, 봉사를 많이 해보라고. 그래야 이제 제 삶도 뜻이 있다고 행복도 네.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 빼놓고 글쎄요, 뭐 결혼을 뭐라고 할까요? 뭐 자연스럽게 네. 결혼을 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빠 엄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 뭐 남자로 태어난다든지 여자로 태어난다든지 서로 보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 자연의 순서, 그것을 난 좋게 생각하고, 뭐, 하늘에 계신 분께서 네. 사람을 이렇게 남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결혼을 원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세상에 뭐 종교가 많고 또 풍속이 많고 어쨌든 결혼 없는 그런 사회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 어디를 가든지 역사를 보든지 네. 참 결혼하면은 새 가정 이룬다는 것이 이제 자연의 순서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을 네. 난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교님,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지만 결혼을 권장하셨다는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예수님도 예. 혼자 살았었고 그때 보내서 가던 사람도 혼자 사는 이유가 네. 거기 있습니다만은 네. 예수님의 그 첫 번 기적은 예. 가나촌에서 그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첫 번 기적을 보더라도 네. 그냥 뭐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고 네. 뒷받침해 주었고 이게 그 자연의 글쎄요, 난 그 자연의 그 묘한 그 순서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냥 안내해 주셨고 그리고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 따라서 그냥 웬만하면
그 순서 따라서 사는 게 네. 맞는 거죠. 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속에 살고 계신 두봉 주교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생일대 한 번뿐인 그런 정말 중대사여서 이게 네. 우리의 어떤 좁은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지혜를 많이 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될지 그런 걸 어떻게 식별하면 좋을지 이거 참 궁금합니다. 글쎄,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우리 옛날에요. 네. 이 결혼하는 거는 중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매하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누가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네. 누가 장려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어디 적당하게 각자가 제 닥치는 대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 네. 참 그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네.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많이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만나고 생각해보고 고려보고 공식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지 말고 네. 부모님, 친구,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참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우선 만나는 그거 어디 남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그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한 선택은 개인의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여러 우리가 그 사회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권장도 하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네. 더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태어난 나라가 프랑스예요. 네. 학생 때 네.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고 그리고 용돈 벌어야 되겠다고 방학 때마다 제가 영국에 넘어가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를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용돈 벌게 됐는데 제가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부된 다음에 영국의 어느 본당에 보좌 신부로 네. 제가 한 2달 동안 네. 보좌 신부 생활을 했어요. 어느 본당에서. 네네. 그런데 그 본당에 보니까 주일날마다요. 예. 그 본당에 그 강당에서 어디서 왔든지 그냥 뭐 남녀 청년들이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 네. 그냥 뭐 강당에서 뭐 이거 춤을 춰요. 오, 네네. 난 이렇게 프랑스에서 자유의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예. 아유, 이게 뭐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싶었는데, 아유,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톨릭 신자끼리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장소를 마련해 준다고.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뭐 공식적으로 네. 춤을 추어요. 그냥 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그냥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을 만들어 두었더라는 거예요. 오호. 그거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오히려 공식적으로 네. 춤을 출 수 있는 네.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해를 받을 것도 없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결혼 앞둔 젊은 사람들이 남녀가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당에서 우선부터. 그래서 만나고 어울리고 그래야 이렇게 뭐 결혼을 놓치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겠는가 싶어서. 네. 그러네요, 정말. 영국에 벌써 그게 벌써 한 7, 80년 전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뭐 우리도 그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좀 도입해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문화인데. 어쨌든 그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슨 단체든지 뭐 혹시 이렇게 뭐 여빌고비다라는 그 단체에서 뭐 어디 그런 좋은 일을 해보실 수가 없습니까? 남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애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명과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가톨릭 소개팅이라는 또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고, 그 앞으로도 한번 좀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남녀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또 한번 구상해보고 실현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주교님께서 또 어쨌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에게 맡긴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적당하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어요. 뭐 한두 번 만났다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식의 그 쉽게 결혼할 약속을 하는 게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주교님께서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그 자연의 순리에 맞게 간다면 특별한 어떤 소명을 느껴서 뭐 사제가 되거나 혹은 뭐 또 더 큰 마음을 품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현명한 그 배우자를 만나는데 아주 좋은 선택을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개개인이 나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서고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국의 그 무도회처럼 저희도 한번 주교님 혹시 한국에서도 그런 무도회가 열리면 주교님도 그 댄스 파티 좀 참석하실 수 있나요? 뭐 참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우리 한국에서 아직 해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 코로나 상황만 좀 괜찮아지면 한번 주최해보고 싶은 그런 모임이네요. 네, 주교님. 참 하느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혼인성사를 받는 그런 새 부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교님과 대화 속에 막 상상이 되고 오늘 너무 되게 기뻐졌어요. 그러면 사실 자연의 우리가 순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런 것까지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출산에 대한 문제 이거 요즘 청년들 많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주교님의 좀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 자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식물도 참 씨앗 많아요. 동물도 새끼가 많아요. 자연에 의해서 사람도 애들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그대로 무조건 아이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 이렇게 그냥 지침이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사는
그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참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조금씩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그리고 뭐 주민사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안 씁니다. 네. 그리고 화학 비료를 안 씁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도 이렇게 농사가 조금씩 되는데 선물을 주거든요. 네. 농산물 자연 그대로 네. 자연 그대로 이렇게 뭐 그냥 뭐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았고 농약 쓰지 않았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선물을 주면은 네. 사람들이 무척 좋아해요. 맞아요. 네. 자연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출산 문제도 너무 이렇게 자연을 그냥 억제하는 네. 글쎄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냥 그때 이렇게 아이를 같이 못하게 막 같이 말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의 그런 정책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1970년대. 네네.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네. 무척 가난했죠. 네, 그쵸. 그래서 그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산하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70년대에 모자보존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자보건법 말씀이시죠? 보건법, 예, 예. 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모자보건법입니다. 네. 그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이를 더 이상 많이 두지 말고 네. 하나 둘만 두자. 네. 그리고 잘 키우자. 그런데 저도 그때 이제 한국에 선교하는 선교사였는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 방법이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방법이 낙태, 남녀 불임 수술 네. 그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낙태는 참 양심적으로는 최소한도로 우리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마 불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건 좀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불임수술은 그냥 남녀 불임수술을 그냥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아이 둘 이렇게 가져올 것 같으면 여성들에게 뭐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불임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남자도 불임 수술을 많이 했고 그때는 가톨릭에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나 뭐 힘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족마다 아이를 하나 둘 정도밖에 같이 않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가톨릭의 생명윤리에 따르면 사실 다 뭐 그런 인공적인 불임이라든지 심지어 또 낙태나 이런 것들은 또 참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그렇죠. 거고, 네, 하느님 앞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네. 그렇죠. 뭐 낙태를 찬성할 수 없고 불임 네. 수술을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천주교회 내에서도 그렇다고 정말 그러면 모든
그냥 아이를 있는 대로 그냥 다 낳자라는 건 또 아니고 그걸 또 조절하는 방법을 또 권장한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네. 전주교에서 네. 조절하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연에 의해서 그 뭐냐 하면은 뭐 여성의 생리에 따라서 네.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서 네. 아니면 뭔가 어디 물론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검사를 내서 네.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날에 성생활을 하자는 것이 네. 가톨릭의 방법입니다. 점액 관찰법이랑 그렇죠. 네. 그 어떤 그 점액, 주기 점액이라는 말을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네, 네. 그것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식의 조절을 하면은 그 신학을 안 가진 사람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권장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면 주교님 그때 그 정부에서 이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이렇게 시행한 이후부터 출산율이 줄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네. 그건 분명히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전주교 신자들이 쓰는 방법하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확실히 그 다음부터는 가정마다 아이가 하나 둘이요. 셋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 둘이요. 네. 그럼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가라고 문화. 하여튼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네.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30 정도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아이가 하나 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결혼을 할 때 아이를 하나 둘밖에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습관, 네. 그런 생각, 그것이 이렇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산하지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70년대에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지금 청년 세대들은 산하 제한 정책이 오히려 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럴 때 그렇죠. 그냥 그 당시에 그 굳어왔던 아이 한두 명 낳는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그냥 별일 없으면 한두 명 낳는 게 적정한 거 아닌가라는 그냥 그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들을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청년들이 하는데 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저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를 한두 명 낳는 게 또 당연하다가 아니라 안 낳는 것도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후로 나 일 열심히 하고 나 내 그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아이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냐 내 커리어가 끊기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예요. 네. 그리고 그 심리를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달리 생각해 보면은요. 네. 가정마다 과학적으로 볼 적에는 네. 하나 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인구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를 잘 키운다고 뭔가요? 어디 형제 자매가 있어야 이렇게 그 가운데서 공동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잘 키우는 것이지 잘 키운다고 그러면 저 자기 식으로 좁게만 생각하는 것이 참 답답해요. 네. 근데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네네. 애들의 교육을 생각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냥 각자가 제 멋대로 이렇게 적당하게 산다는 네. 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요즘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세대들은 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희생을 좀 해야겠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겠다. 이런 뭐 교육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또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개개인들이 행복한 게 더 우선이고 개개인들이 잘 되는 게 우선이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좀 안 좋게 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지만 또 뭐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뭐 그게 꼭 나쁜 건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내 직장이 당장 위태위태해지는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나? 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네네. 프랑스라는 나라인데 네. 제 가족을 보더라도요. 네. 뭐 우리 집은 5남매였고 네. 또 사촌 동생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뭐 같이 살게 또 아이가 될 7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60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 수준에서 많은 아이를 가진 집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되어 있는 나라는 제 시대에 애들이 많았었고 다음 세대는 제 조카를 보더라도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제 결혼을 놓쳤어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럼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짓고 뭐 제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그럼 이제 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까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제 인구가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짓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대는 지금 가정마다 애들이 셋이요. 네. 평균 셋이요. 오. 뭐 제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집은 친척이 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6.25가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외국으로 애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자아이를 한국 여자아이를 이제 키웠어요. 네. 근데 그 애가 뭐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제가 본국 갈 때마다 몇 번 이렇게 만났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처음으로 오다가 자기도 이렇게 결혼하고 애들이 셋이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찾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이가 셋이다 그러냐 그럼 뭐 어디 뭐 우리 여기 뭐 하나 둘이라는 것 때문에 뭐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무슨 설명하느냐 하면은 국가에서 셋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네.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준다. 오. 네. 그래서 자기가 남자 둘 두었다가 이게 뭐 국가에서 돈 들진 않습니다. 네. 그 국가에서 그냥 국가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그럼 뭐 이왕이면 셋이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육상 이제 셋이라고 그러면 네. 서로가 네.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셋을 갖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그 출발을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네.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로운 출발하자는 그와 같은 것을 조속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뭐 이게 좀 이상합니다. 폴란드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까지는 독일이 인구가 조금 많고 네. 그런데 독일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요. 네. 폴란드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 장래성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독일이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많아야 역동성도 있고 그렇죠. 창의적인 젊은 사람이 무언가도 있으면 생기고. 네. 어디 뭐 전 세계를 두고 생각해 볼 적에는 네. 그 가장 큰 나라가 중국, 그 다음 인도. 네. 그런데 중국은 네. 산하 제한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요. 네. 하나밖에 가정마다. 네. 그런데 인도는 지금 인구로 보아서는 중국의 인구가 많아요. 네. 근데 몇 년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장래성에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네. 그러니까 주교님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그 청년들 입장에서도 좀 더 그 자신의 그런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연의 순리에 맞게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프랑스처럼 그렇게 청년들의 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 두 개가 모두 돼야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그런 네. 출산과 관련된 희망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말씀입니다. 네. 양쪽이 다 정말 마음을 더 열어야겠네요. 그 지금 어려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속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도 이렇게 그 애들이 많아야 그래도 장래성이 있고 애들이 네. 활발하고 우리 애들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뭐 애들은 너무 이렇게 참 접속하지 않게 이제 좀 이상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교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러면 새 출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정책을 네. 새로운 가정을 네. 우리가 좀 운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사실 지금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뭐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또 자연의 순리라는 그런 참. 입장에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해본 것 같아요. 좀 그 구체적인 얘기들 중에 몇 가지만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청년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임금이나 이런 거는 오른 게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 비해서 집값은 정말 폭등을 하다시피 올라서 이제는 몇십 년을 벌어도 서울에 있는 집을 못 사겠다. 막 이런 상황에 도래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맞습니다. 그냥 맞아요. 네. 그건 내가 그냥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그 부자 몇 사람이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은 국가에서 법적으로는 지금 손 대지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우리가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거예요.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역시 그것을 뭐 미안합니다. 뭐 제 태어난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또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집값 싸요. 오. 그리고 네. 기본 빵 네. 싸요. 오. 그다음에 왜 그러냐? 네. 법적으로 네. 그렇게 각자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그 두 집을 가지지 못하게 네. 법적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 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그냥 그 집이 싸요. 네. 그거는 뭐 우리 헌법도 언젠가 네. 집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이렇게 밥 먹는 거 네. 이제 기본적인 그것도 아주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네. 싸게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말면 돼요. 예. 뭐, 가능성이 있어요. 예, 우리가 모두 그런 것들을 좀 더 마음을 열고 자연의 순리에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제도들도 정책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수정해 볼 수 있고 그거는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네.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사실 이제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기르려면 어쨌든 뭐 정부에서 만약에 뭐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았을 때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부부끼리 살면서 돈을 더 모아서 그냥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또 그만큼 그 이상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또 걸어볼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돈과 어떤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교님의 생각을.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예. 이제 누구든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돈이라는 게 무서워요. 가지면 가질수록 또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의 우리 걱정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네. 글쎄요,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보기에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참 평범하게 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그것도 사실 맞아요. 네. 예수님 말씀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다 해서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쓰는 데 따라서 적절한 대로, 가난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대로 그 돈을 쓰면 행복해요. 네. 부자는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돈을 쓰면 불행해요. 네. 그래서 행복도 네. 거기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돈에 대해서는 사실 그보다 훨씬 큰 행복이 있다는 게 보통의 그 아이를 가진 또 우리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압도적인 행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제 네. 돈으로 아니고 아까 제가 독신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 행복하게 산다고 그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애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아주 묘한 그런 행복감? 네. 행복에 대한 행복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객관적인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관적인 건데 행복함을 느낍니다. 네. 참 묘해요. 아니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정말 그 행복을 계속 살고 계신 우리 두봉주 교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서 아주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묘한 행복을 저도 빨리 조만간 또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또 유튜브 17이다 채널을 통해서 주교님께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한번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교님께서 오늘 또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면서 청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시각지 말자고. 네. 행복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행복을 주면 자기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뭐 내가 기쁘게 살고 싶어하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냥 하고 싶어하고 그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걱정해주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자신을 뭐 의식적으로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말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자기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다만 남들에게 자꾸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자기도 이렇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사랑의 비결입니다. 네. 사랑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행복해요. 예, 정말 우리 또 행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참 전반적으로 우리 오늘 그 이야기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톨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아까 주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대방에게 나의 온 존재를 주는 게 결혼이고 또 그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아이에게 나 자신을 내 목숨을 정말 바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행복한 게 정말 어디 있을까? 주는 것이 행복하다면 결혼과 출산은 정말 최고의 행복이겠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정말 희망이 많이 이렇게 가득 차오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교님 우리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한국이지만 네. 우리는 저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정의 문제를 바로 세우면서 다시 우리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오늘 주교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주교님도 아주 건강하게 또 기쁘고 떳떳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